퇴사한 지 이제 6개월 차가 됐어요.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었는데 회사 밖은 지옥이야. 좀 더 다니다가 커리어 쌓고 돈 모아서 나와. 너 나이를 생각해. 너 이제 30이야. 그런데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30대 중반, 후반이 되면 새로운 도전에 대한 더 큰 책임이 따르고 회사가 나의 길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을 때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3년 차에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나 진짜 용기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퇴사 후의 삶은 상상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30대에 퇴사하고 무직이 되면 어떤 걸 겪게 되는지 5가지로 정리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를 소개하는 명함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만날 때 명함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회사의 어떤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마땅한 단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30년을 살았는데 회사 밖에서 명함을 내려놓고 나니까 나를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상 회사를 벗어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좀 작아지더라고요. 두 번째 현실은 돈 쓰는 거에 인색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 매월 300만 원 이상씩 월급이 꽂힐 때는 뭔가를 사 먹거나 그럴 때 가격을 크게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근데 이제 월급이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마치 무슨 시한부 인생처럼 내가 모아둔 돈이 얼마가 있는지,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쓸 수 있는지, 내가 추가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계산을 하게 돼요. 사람의 여유는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한 푼 두 푼 아끼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나에 대한 투자까지도 아끼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 능력치는 회사 다닐 때와 그대로인데 가만히 있으면서도 나의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니까 퇴사 후 나의 상황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악화되겠죠. 그렇게 집에서 SNS를 보다 보면은 지인들, 동기들은 막 비싼 호텔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는데 30대인 나는 소득이 없어졌고 불안감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끊기기 시작해요. 퇴사 직후에는 회사 동료, 상사, 지인들과 연락을 하죠. 근데 여행 다닐 때 인스타그램에 스토리 올리면은 동기들이 막 연락 오고 스스로 막 우쭐해지는 그런 기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회사 아직도 그러냐 같이 욕해주기도 하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오던 연락들도 뜸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조직이라는 건 공동 집단이잖아요. 이 공동 집단에서만 가질 수 있는 공통 관심사가 있는데 그 관심사와 멀어지면서 서로의 접점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회사 안에 있을 땐 상사 욕도 같이 하면서 공감대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회사 밖에 있는 나는 더 이상 그게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동기들과의 만남, 회사 선배들과의 만남이 더 이상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기 시작해요. 그렇게 회사에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과 만나는 데 쓰는 시간과 돈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자 타임이 올 때가 있어요. 나는 회사 다니면서 인맥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한다고 했지만 퇴사라는 간판을 떼고 나왔을 때 내가 뭔가 이뤄놓은 상황이 아니라면 내 과거의 인맥들은 큰 의미가 없구나 라는 현자 타임이 오게 돼요. 네 번째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속해 있던 집단에는 선배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학교를 다닐 때는 보통 어떻게 취업을 하고 회사 안에서는 상사들을 보면서 나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 나가잖아요. 퇴사를 하고 소속감이 없다라는 상황에 처해본 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감을 못 잡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퇴사를 할 때 난 어떤 걸 할 거야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나왔지만 처음에는 엄청나게 저도 방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명확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점점 내가 퇴사한 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후회하면서 우울감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퇴사 후에 비어있는 공백의 시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5번째, 인생이 너무나도 쉽게 꼬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갑자기 나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라톤처럼 모두가 똑같은 트랙을 달리고 있었는데 나 혼자 갑자기 그 트랙을 벗어나서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다라는 현실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의 조종키를 느슨하게 잡는 순간 하루가 무너지고 일주일이 무너지고 1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나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퇴사하고 여행 다니고 퇴사 파티라는 명목으로 밤 늦게까지 술 먹다 보니까 2, 3주 만에 제 삶의 루틴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퇴사 전이었다면 이 2, 3주 동안에 월급을 벌었어도 벌었을 건데 나는 시간을 그냥 갖다 버리고 있었구나 라는 현자 타입이 오게 됩니다. 이 시기를 보내다 보면 분명히 깨닫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를 이 상황에 밀어넣는 것도 나고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나뿐이란 걸, 내가 내 인생이 방향성을 갖고 조종키를 딱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책임감의 무게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퇴사하고 백수가 돼서 느꼈던 5가지 현실의 공통점은 불안감이었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다면, 불안함은 하나의 에너지다. 그 불안감이라는 에너지를 내 안에 묵히면서 나를 갉아먹게 만드느냐, 아니면 불안할 때 행동하게 만드는 추진력으로 사용하냐는 온전히 나의 선택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저는 이 문장처럼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나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주는 퍼스널 브랜딩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 동네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넋두리를 풀기보다는 카페에서 그리고 집에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관련된 책을 매일마다 읽으면서 컨텐츠에 적용해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쉽지 않았죠. 하루에 7시간, 8시간 컨텐츠를 만드는데 쓰더라도 조회수가 100회도 안 넘었으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던 거죠. 근데 내가 이렇다고 좌절하고 우울하게 집에서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제 손해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발전하면 저는 도태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명함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건 온전히 내 스스로를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불안감이 찾아올 때마다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1달, 2달, 3달이 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느새 6개월 차가 됐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1만 명을 달성했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8,000명을 달성을 했어요. 누가 봤을 때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퇴사 후에 온전히 나의 힘으로 만들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저에 대한 확신까지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수입도 퍼스널 브랜딩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각종 제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강의, 세미나, 광고, 커뮤니티를 통해서요. 퇴사를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회사 밖은 지옥이냐고요? 아니요, 지옥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방향성을 알고 조종키를 딱 잡고 꾸준히 나아갈 때 나의 가능성이 무한해질 수 있다는 걸 요즘 배우고 있어요. 오히려 회사 밖에서 나의 힘으로 온전한 나의 수익을 만들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모든 경험들이 나의 가치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퇴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나의 꿈이 회사 밖에 있고 주체적인 인생을 만들고 싶다고 하신다면 퇴사하시기 전에 내가 업으로 삼고 싶은, 꾸준히 하고 싶은 주제를 설정하시고 유튜브든 인스타든 SNS에서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나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영향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퍼스널 브랜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저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